보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경쟁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명락대전. 지난주 설전 수위가 연일 거셌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후보들 간 설전을 멈추고 정책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진영, 두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단 선언했는데 일단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사실 늦었지만은, 환영합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이겠죠. 예. 선거라는 것이 늘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하여튼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사실 그 이낙연 후보께서 지난 7월 19일 날 경선 3대 원칙 및 6개 실천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실천 방안에는 경쟁 후보에 대한 인신 비방을 삼가하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중심으로 얘기하자. 이런 제안을 이미 썼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예. 좀 늦었지만 이제서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환영합니다. 3주 전에 이미 이낙연 캠프에서 미리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의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이낙연 후보가 과열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죠.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함께 다른 후보들에게 캠프 상황실장 등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 채널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원내 간사들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의 어떤 뭔가를 해보자는 것 같아요. 이 제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응할 생각이 있고, 예. 평상시에도 사실 같은 당 안에서 의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소통 채널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정책 이야기를 그러면 두 후보 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정책 공약 개발이 지금 거의 이낙연 캠프 쪽은 완성 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 이낙연 후보 쪽은 저희 캠프에서는 사실 지난 5월 달부터 꾸준하게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원래부터 취지 자체가 정책 주도형 선거를 하자 이런 큰 전략을 가지고 임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들이 신복지, 중산층 경제, 기본권 개헌 등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이미 발표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균형 성장, 또 문화 강국, 정부 혁신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복지와 관련해서는 또 소득, 주거, 교육, 의료 8대 분야의 국민 생활 최저 기준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공약인데요. 각 구체적인 영역별로 또 세부 공약들을 발표할 예정이고, 예. 중산층 경제도 그린 성장, 사람 성장, 포용 성장, 공정 성장 등 5대 성장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 70%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좋은데, 예. 뭔가 딱 하나, 예. 꽂히는 말이랄까요? 예. 유권자들에게 예.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예.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킬러 컨텐츠라는 건데,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기대해 그래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마치. 그거는 이제 본선으로 예. 가면서 이제 나와야 될 과제인 거죠. 예.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 쪽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기본소득 시리즈로 이제 기본주택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꼭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자칫 이 뜬구름 잡는 장밋빛 청산일 수도 있다. 예.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주택 100만 원을 공급하고 월 67만 원 임대료를 받는다라는 건데 예.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늘 고민이 됐던 것이 택지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태릉 골프장도 해보고 그리고 과천에 기존에 종합청사에 있던 자리도 통해서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택지 공급 자체가 어려운 건데 더더구나 역세권 주변에 10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여지질 않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이재명 지사님 쪽의 계획도라면 최소 300조 또 전문가들 평가에 보면 600조까지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최신 금융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장밋빛 청사진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직 유지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하튼 도지사직을 가지고서 후보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 지적은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또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잘못하면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지적들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직의 어떤 책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명하게 판단하라. 예. 그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은 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한다라고 또 얘기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예.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셨다가 또 그다음에 검토하겠다 했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대가 있으니까 협의하겠다 했다가 또 확정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협의회에서는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시장들, 그래서 군수들.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캠프에서는 또 유력한 분들 얘기로는 아주 확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구체적인 입장이 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제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에 각 시도 간의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좀 부적절하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당정청 간의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그 전체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전체 당정청의 오랜 협의의 결과이고 더더구나 국회에서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관련해서는 과거에 무슨 이야기했던 것들 서로 간의 정과 다 공개하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걸로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었죠. 하나는 당의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 예. 이런 제안이 정세균 후보 쪽에서 있었던 거고. 그거는 계속 가는 건가요? 검증단은?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죠. 전략적으로. 예.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고. 예. 우리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미 국무총리 청문회 때. 예. 청문회 때 전과 기록들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청문회 기록을 보면은 예. 충분히 증명이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죠. 예. 그러면 검증단은 오늘 이낙연 후보가 송영길 대표 만나잖아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정세균
저 후보가 제안했던 거고 예. 저희는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취지는 전달하시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측의 정태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셨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7월 중순에 이미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이 시점에서 왜 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제 궁극적 목표는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민주정부 재창출인데 이 시점에서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파지티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87년 그 대통령 선거제 이후에 네거티브 전략이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거티브가 좀 치사르다 보니까 당의 캐퍼라든가 또 그릇을 좁히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또 이 시점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것이냐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냐 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논쟁을 좀 만들어서 국가의 미래를 좀 그리는 그런 단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기본주택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 네네. 측의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최신 금융기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100만 호를 지을 땅이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정책은 없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주택 또 기본소득 금융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 때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 건데 저는 기본 이슈를 잘 선점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보다 더 국민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주택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획기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본 주택 시리즈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좀 만든다고 하면은 중산층이라든가 보다 나은 어떤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제안을 이번 기본주택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금융이라든가 재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실제 재원 구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제안을 하고 있고 예. 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을 또 하나하나 이제 보완하면서 실제 그 대안 부분도 좀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꼭 하겠다는 이렇게 거?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금융주택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시를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 모든 정책은 제안을 한 이후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또 책임 있는 후보의 자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안들이 있고 제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들을 지속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이 제안한 스마트 신도시 또는 뭐 그 공항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네네네. 예, 군사공항 이전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제가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좀 얘기하기 한 것은 좀 이 시점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뭐 이제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보다 그 민주당 정부가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도 기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신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는 서로 지적을 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빼지 말고 융합하자 뭐 이런. 그렇죠. 예. 그 과거에 그러면 151의 그 선언 이전에 있잖아요. 네네. 뭐 무슨 정과 공개를 요구했달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다 철회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네거티브는 다 철회가 되는 건가요? 네거티브적인 요구들은?
이제 네거티브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적극적인 네거티브가 있고 이제 방어적 네거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보면 이제 적극적인 것은 공세적인 측면이고 방어적인 예. 측면에 대해서는 그 상대편이 한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 개인적인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역 순회를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같은 현장에 있었거든요. 지난주 8월 2일 날 청주하고 대전에 있었는데 예. 민당 지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이거 좀 해야 되는 거냐. 우리 당을 갉아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로서의 상황실장이 실제 이런 의혹지가 있다고 하면 버퍼존을 만들어서 상황실장이 좀 그 의혹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상시 소통 채널, 그러니까 캠프 상황실장들이 모여서 상시 소통 그렇죠. 채널을 예.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나 심한 네거티브로 가지 않게 사전에 한번 막아보자, 그런 사전적 단계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그 선언을 해버리면 그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의혹지가 있다고 하면은 근거 없는 의혹지를 하지 말자. 그리고 예. 캠프의 최전선에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실장이 예. 긴급 연락선, 그러니까 한 라인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직접 충돌. 그러니까 경선을 하다 보면 직접 충돌 가능성이 큰데 예. 직접 충돌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예.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실장 역할을 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각 후보 캠프가 생각하는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의 그 경계가 약간 좀 다르고 서로 간에 회색지대가 좀 있네요.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선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언론도 지금 하는 거고 언론에 예를 들어 후보들 인터뷰하는 것도 검증인 거고 시민단체 예. 여당 후보 안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야당 후보들이 저희 여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있는 건데요. 예. 동양정치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은 눈이 없어도 민중의 눈을 통해 보고 예. 하늘은 귀가 없어도 민중의 귀를 통해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모든 국민이 지금 후보에 대해서 말이라든가 언어 또 행동, 행태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면서 기대도 하고 이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실망도 해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등장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 측의 그 오영훈 수석 대변인 네네. 당선관에 신고했었잖아요. 네네. 이건 네거티브 중단을 했으니까 이거는 신고를 철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 어제까지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고요. 예.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것들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예. 상황실장이 됐든 그런 분들이 좀 만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한다고 하면 풀 거는 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 남 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의 무게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떨쳐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크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0초 남았는데요. 네네네. 지사직은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이재명 후보님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 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그 뜻을 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